여러분, 세계에는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강대국조차 성공하지 못한 길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처럼 자원과 인구, 기술력에서 막강한 나라들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한 프로젝트들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길을 한국이 걸어갔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 좌절이 아니라 성취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중국과 일본이 실패한 길에서 한국만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중국을 살펴봅시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투자와 기술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모의 욕심과 정치적 계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규모의 도로, 항만, 철도 사업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영받는 듯 했지만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금 조달은 불투명했고 현지의 사회적 요구와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채 진행되면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빚더미에 오른 나라들이 속출했고 중국의 사업은 부채 함정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규모는 컸지만 섬세함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로 귀결된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또 다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했죠. 하지만 일본은 지나친 보수성과 폐쇄성이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흐름을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국제 협력보다는 자국 중심의 전략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은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결국 한국과 미국에 뒤처졌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뛰어났지만 유연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달랐을까요? 한국은 자본도, 인구도, 자원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부족함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바로 위기 속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섬세하게 조율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때 한국은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장기 전략을 세웠고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시스템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이 멈춰 있을 때 한국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은 중국과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돈과 규모로 밀어붙였다면 한국은 현지의 상황을 철저히 고려했습니다. 중동의 초고온 지역에서 한국이 세운 스마트시티와 발전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현지인의 생활을 바꾸는 맞춤형 솔루션이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었기에 현지 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실패한 자리에서 한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세밀함에 있었습니다. 문화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오랫동안 세계를 주도했지만 새로운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 플랫폼과 손잡고 한류 콘텐츠를 전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같은 사례는 단순히 문화의 성공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을 가장 잘 활용한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콘텐츠의 힘에다 플랫폼 전략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문화 산업에서도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작은 규모에서 오는 민첩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지나친 규모의 욕심이었고 일본의 문제는 과거에 머문 보수성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언제든 새길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세계가 맞이할 새로운 도전, 예컨대 인공지능 혁명이나 기후 위기 해결, 우주 탐사 같은 영역에서도 한국은 또다시 중국과 일본이 걷지 못한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DNA를 지니고 있고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이 실패한 길에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와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밀하게 조율하며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한 것. 그것이 한국의 힘이었고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비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누가 더 많은 석유를 갖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느냐가 국가의 힘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승패가 갈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새로운 흐름을 잡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실패를 경험했죠. 그들이 실패한 영역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후기술, 우주산업, 그리고 문화 플랫폼 같은 새로운 미래 산업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는 방대했지만 국제사회의 신뢰와 개방성이 부족했습니다. 감시와 통제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진 인공지능은 글로벌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역시 도전은 했지만 혁신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발목을 잡았고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한국은 규모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지만 인공지능을 실제 산업과 생활에 접목하는 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 진단, 금융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K-콘텐츠와 결합된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작은 나라라는 제약은 오히려 빠른 실험과 적용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술도 중요한 무대입니다. 일본은 원전 정책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줄이려 했지만 대체 에너지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품질과 신뢰성에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각산 제품을 대량으로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은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소에너지, 친환경 배터리, 초고효율 반도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까지 한국은 기후 기술에서 작지만 확실한 혁신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의 혹서 지역에서 한국이 세운 냉방 도시, 동남아시아의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흔들릴 때 한국은 신뢰와 기술을 무기로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도 흥미로운 무대입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 우주 개발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중심의 느린 개발 속도와 불확실한 투자로 인해 발걸음이 더뎠습니다. 중국은 화려한 성과를 내세우며 달 탐사, 위성 발사를 이어갔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투명성과 협력의 부족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지만 놀라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한국이 자력으로 우주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의 우주산업은 국가 주도를 넘어선 민관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각자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민첩성과 협력을 무기로 우주 개발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플랫폼의 영역에서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애니메이션 강국이었지만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협력의 흐름을 늦게 잡았습니다. 중국은 방대한 자국 시장을 무기로 자국 플랫폼을 키우려 했지만 검열과 제한으로 국제적 확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플랫폼과 콘텐츠를 동시에 활용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손잡고 드라마를 전 세계에 내보냈고 유튜브를 통해 K-팝을 확산시켰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세계 시장과 연결할지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는 세계인들의 스마트폰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보여준 공통된 강점은 민첩함과 유연성,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중국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일본은 너무 느리고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과감하게 변했고 작은 나라라는 조건을 장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실패한 길에서 한국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과 기후기술, 우주와 문화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길목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놓친 기회를 한국은 잡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무형 자원을 무기로 세계를 움직이고 강대국들이 실패한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이 역설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힘을 믿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아무리 거대한 자본과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결국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과 일본이 실패한 길에서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이고
그 성공이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전략과 미래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산업의 기반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군사장비, 인공지능 서버까지 반도체가 없으면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반도체 생산에서 한국 없이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엔비디아의 AI 칩, 테슬라의 전기차 모두 한국 기업이 만든 메모리 반도체와 부품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을 위해 수십조 달러를 투자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술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한때 반도체 최강자였지만 과거의 영광에 머무른 탓에 주도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이 가진 반도체 없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석유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가 없다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중심은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배터리이며 한국이 그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산업을 키우려 했지만 결국 한국 기업을 불러들여 공장을 세우고 보조금을 내놓으며 협력을 구했습니다. 중국은 값싼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했지만 안정성과 신뢰성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한때 배터리 강자였으나 전환 시기를 놓쳤습니다. 결국 남은 길은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차의 미래가 한국 기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강대국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화산업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헐리우드가 오랫동안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 같은 이름들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브랜드를 바꾸고 산업 전반을 이끄는 새로운 힘입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전략에서는 뒤처졌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에서는 강력했지만 검열과 정치적 제약으로 글로벌 무대에선 벽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플랫폼과 협력하며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강대국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더더욱 결정적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백신과 의약품 생산의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기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은 강대국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일본은 보수적인 제약 산업 구조에 갇혀 있었고 중국은 품질과 투명성 문제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세계의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한국의 무형 자원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해보면 강대국들이 결국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중국처럼 덩치는 크지만 유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기술은 있으나 변화에 느린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작지만 빠르고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며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와 협력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한국 없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군사력도 자본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필수 자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원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석유보다 100배 비싼 무형 자원, 그 자원을 무기로 한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실패한 길에서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결국 강대국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후기술, 우주산업까지 모든 것이 경쟁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강대국들이 아무리 새로운 길을 가려 해도 그 길 위에는 반드시 한국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과 일본이 실패한 길에서 한국이 성공한 이유, 그리고 강대국들이 결국 한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실패한 길을 걸으며 성공을 만들어낸 나라이자 강대국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앞으로도 이 위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계의 흐름은 끊임없이 변하고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맞닥뜨릴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며 만들어갈 미래, 바로 이 시리즈의 클라이맥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기술 유출과 지적 재산권 전쟁입니다. 한국이 가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기술은 강대국들이 가장 탐내는 자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산업 스파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기술 인력을 빼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 한국의 기술자를 영입하려 하고, 일본은 소재와 장비를 무기로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려 합니다. 미국조차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협력을 강요합니다. 한국이 기술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일본의 소재 규제를 기회로 바꿔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기를 혁신의 계기로 바꿀 수 있다면 한국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글로벌 정치의 불확실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으로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로 여전히 한국을 압박하려 하고,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은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환경에서 한국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합니다. 바로 이 균형 외교야말로 한국이 강대국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미래 산업에서의 끝없는 경쟁입니다. 인공지능, 우주, 기후기술은 한국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전입니다. 중국은 자본으로 밀어붙이고, 일본은 여전히 기술 기반을 다듬고 있으며, 미국은 막강한 글로벌 플랫폼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밀린다면 지금의 위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한계를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는 능력, 위기 속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힘을 말입니다. 네 번째 도전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세대의 부담, 사회 갈등은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더라도 내부가 흔들리면 그 성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에도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까지 수많은 위기를 맞았지만 한국은 그때마다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는 한국 사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은 한국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며 지금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놓친 길에서 성공한 한국은 앞으로도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흔들릴 때 한국은 유연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한국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지배한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한국의 배터리와 수소 기술이 지구를 구한다면, 우주 시대에 한국의 로켓과 위성이 새로운 길을 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처럼 크지도 않고 일본처럼 오래된 강국의 이미지도 없지만 그들이 실패한 길에서 성공을 만들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도전 속에서 또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찾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 성공으로 바꿔낸 나라, 그 이름이 한국입니다. 세계가 결국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이유, 바로 그 힘은 지금도 자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